지난해 전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환경부 기준치를 웃돌아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제에서 까마귀 떼가 한꺼번에 날아가면서 그 충격으로 전선이 끊겨 50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재소자 집단 폭행의 의혹을 풀어줄 CCTV가 없다며 버텨왔던 전주교도소가 법원의 현장 검증에서 뒤늦게 CCTV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잇따라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교육감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년 내내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섞인 대기는 온통 뿌연했습니다. 안개가 거친 낮부터 시야가 조금 나아졌어도 미세먼지는 최악이었습니다. 전주와 부안 등 7개 시군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뿌옇고 이러니까 시야도 다 막히고 이래서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 어플로 보니까 미세먼지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써야 될 것 같아서 마스크 썼어요. 문제는 미세먼지, 특히나 초미세먼지의 위협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전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세제곱미터에 28 마이크로그램. 1년 전보다 떨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환경부 기준치인 25 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년 내내 위험 수준인 겁니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굵기로 세계보건기구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초기 폐차 지원 확대 같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의문이라는 인식 속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연구 용역 과제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연차별 추진 노드맵을 마련해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서울시가 차량 이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이용,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같은 비상 조치까지 취하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오늘 아침 김제 도심에서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1시간 넘게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떼까마귀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전이 출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수백여 가구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신주 밑동에서 붉은 불꽃이 비치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 화염에 휩싸입니다. 전신주 위쪽에서는 잔불꽃들이 폭죽 터지듯 튀어오릅니다. 밥을 먹는데 팡 터질 소리 나더라고서 막 놀래갖고서는 쪽 있은 게 또 팡 터지더라고. 미치.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7시 20분쯤. 2만 볼트가 넘는 고압선 2개가 합선돼 끊어진 건데 지나던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새카머니 앉아가지고 손님이 놀랬는데 또 멋이 그냥 펑 터지면서 그냥 불꽃이 솟더라. 한국전력은 전선에 앉아있던 떼까마귀들이 한 번에 날아오르자 그 반동으로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1시간 20분 동안 인근 52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이 출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9층에서 지하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많이 허비됐습니다. 6시에 출근했는데 불이 꺼져가지고 갑자기 전전이 돼가지고 추워서 애먹었어요. 한국전력은 떼까마귀가 원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경찰이 얼마 전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과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간부들이 계급을 한 단계씩 올리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에는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당시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정 승진 대상에 이름을 올린 A 경감은 강인철 전북경찰청장과 대학 동문입니다. B 경감은 고등학교 동문으로 역시 강 청장과 연을 대고 있는데 강 청장이 서장으로 근무했던 정읍경찰서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 곁에서 도왔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C 경위의 경감 승진은 고개를 더욱 갸우뚱하게 합니다. 지난해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학생들의 명단을 학교로 유출해 문제가 된 인물인데 상관은 문책성 인사 조치를 받은 반면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은 되레 계급을 하나 올리게 된 겁니다. 전주의 한 경찰서 D 경위는 승진 인사에 불만을 품고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강 청장은 어디까지나 양심적인 인사였다며 때가 된 사람들을 올렸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은 홍보계장 교체가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최근 경찰을 향해 언론의 비판성 보도가 잇따르자 책임을 물어 조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석연찮은 인사가 되풀이되자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여러 뒷말을 낳고 있는 상황. 자질과 능력을 두고 이뤄져야 할 인사에서 과연 공정성이 담보됐는지 잡음은 커져만 갑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재소자 집단 폭행 의혹을 풀어줄 CCTV가 없다고 버티던 전주교도소가 법원의 현장 검증 요구에 CCTV를 공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소자의 어머니는 오락가락하는 교도소를 믿을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소자 정모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폭행 사건이 벌어진 교도소 독방의 CCTV 영상을 공개하도록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CCTV는 중요한 보안 장비이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교도소 업무에 지장이 있고 개인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며 비공개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공개를 주장하던 교도소 측은 지난달엔 취재진에게 CCTV 영상이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당연히 CCTV가 없어. 그게 없다고요? 방 안이기 때문에 우리 있으면 우리도 더 좋죠. 방은 이제 없어. 어디든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 때문에. 지난달 정 씨 측이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답변에서는 또 설명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CCTV 영상은 이미 자동 파기됐다는 겁니다.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나 자동 파기됐고 복원이 불가능하게 영구 삭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달 11일 법원에서 CCTV 현장 검증에 나서자 교도소 측은 다시 말을 바꾼 뒤 뒤늦게 CCTV를 공개했습니다. 메모리에 남아있던 CCTV 영상 일부가 발견돼 보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지난해 11월 CCTV 영상에 대해 비공개라는 입장을 밝힌 뒤 12월에 CCTV 영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같은 달 영상은 파기됐고 복원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더니 이달에는 메모리에서 영상 일부가 발견됐다며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자유권을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의혹이 발생을 했다면 교정관계 당국에서 이런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소자의 어머니는 말을 바꾸는 교도소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광역 선거임에도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아왔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가장 먼저 불꽃 튀는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감이 예상을 뒤엎고 일찍 출마 선언을 하자 입지자들의 출마 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4개월가량 빠른 것으로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것입니다. 김 교육감은 자신의 출마와 관련한 유언비어가 난무해 출마 선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이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선거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직 교육감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하자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에 이어
전주교대 총장을 역임한 유광찬 교수가 잇따라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전자인 이들은 김교육감의 삼선 피로감을 부각하고 자신이 변화와 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북교육은 정치와 퇴행을 반복하느냐 아니면 변화와 발전, 미래를 지향하느냐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교육 전문가, 교육학자, 현장을 잘 아는 현장 교육 전문가가 맡아야 전북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과 지난 선거에서 20%를 득표한 이미영 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은 오는 20일 출판 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출마의 변을 밝힐 계획입니다. 일찌감치 출판 기념회를 열고 출마 의지를 드러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표밭을 누비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는 끝까지 몇 명의 후보가 완주하느냐와 어떤 식으로 연대 또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가가 선거 과정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새 자치단체들의 사업 계획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고창군은 운곡 습지를 중심으로 올해 생태 관광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도로망을 확충하고 재상습지구를 개선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연 생태 자원이 잘 보존된 운곡 습지. 생태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찰, 체험학습 시설이 들어서고 생태 습지 복원 사업은 올해 완공됩니다. 38억 원이 투입되는 자연 생태원 건립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또 독림저수지에는 올해까지, 노동저수지에는 내년까지 생태문화 탐방로가 만들어집니다. 인천강 하구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작업도 올해 본격 추진됩니다. 상생하고 이제 보존하고 잘 관리해서 결국은 생태 관광 도시로서의 그 완성도를 이렇게 높여갈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무장읍성 주변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고창읍성과 함께 고창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을 겨냥해 고창에서 부안까지 국도 23호선의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 고창에서 백양사 IC, 내장사 구간까지의 확포장 공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읍성, 고인돌 유적지, 람사르 습지를 연계한 역사문화 탐방로 개설은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탐방로라 해가지고 고창 읍성을 보신 분들이 고창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생태 자원을 편안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716억 원을 들여 수건 사업인 고창읍 도시 침수 예방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창 교촌지구와 읍성지구에서 추진하는 급경사지 정비 사업, 공읍면과 해리면의 재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내년까지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왕중왕전이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왕중왕전에는 지난해 35개 전통시장에서 열린 시장가요제를 통해 선발된 16명이 출전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또 조항조, 문현주 등 초청가수 5명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부안과 익산, 군산 등 7개 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로 오늘보다 7, 8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 5도에서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보다 높겠고 다음 주 중반부터 차차 낮아지겠습니다.